잠시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던 바로 그 만남.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그리고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유럽 정상들의 다자 회담 소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2월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백악관 회담은 한마디로 외교 참사로 기록이 되게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카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고 전투복 차림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비아냥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정된 오찬까지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귀국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 스타일의 검은색 제복을 입고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가 지난 참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지난 금요일에 열렸었던 미러 정상회담 후에 진행이 된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어제의 부드러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회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친근감을 보여줬고 그 두드리는 모습이 위로의 모습까지도 함께 담겨진 모습,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달되면서 감성 외교가 있기도 했었고 특히 지난 2월에 자신을 비난했던 기자에게 당신은 똑같은 정장인데 나 바꿔 입었다. 막 이런 식의 농담을 건네는 여유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좀 면박이 좀 있었죠.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것을 좀 이번에 다시금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던지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감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 이거를 좀 주요 언론들도 다 이렇게 주목해서 지켜보고 손꼽아가면서 했고 또 BBC 방송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분 동안 6번이나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에게 보면은 5분 안에 11번의 감사의 표현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소식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주거나 또 친근감을 표현하는 등 그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 파국이라는 단초를 제공했었던 제디 벤스 부통령 어제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고 그 자리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난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사고 없는 정상회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입장 그것은 바로 안보 보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공격받고 있고 민간인과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안보 보장이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 표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추가 침공을 한다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영토 교환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었고요. 3자 회담에서 다뤄줄 수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 그리고 이 민감한 부분 우크라이나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신속한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죠. 휴전 없이도 곧장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며칠 길어야 한두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어제 좀 자리를 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안보 보장 수용이라는 카드를 받아낸 트럼프가 이제 영토 교환을 주요 협상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고요. 또한 평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매우 좋은 보호와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시간도 어제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의 회담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의 회담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고 어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와 나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네."라고 "미국의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언급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유럽 정상들의 발언들까지도 어제 함께 있었습니다. 다자 회담의 시간으로도 가지면서 큰 테이블 안에 사각 테이블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 각각의 그 유럽의 나토나 아니면 유럽 연합의 폰데라이엔 그 유럽 연합의 대표 이런 자리는 우크라이나 사이드 쪽에 함께 자리를 착석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그 옆에는 또 핀란드 대통령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장면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각각의 유럽에 대표하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총리가 그 옆자리를 자리하면서 각각의 정상들이 총출동해서 다자회담을 함께 자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각각의 발언 기회를 주어가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진행해가는 모습도 함께 다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제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정상 7명이 함께하며 1대8의 이례적인 다자회담까지 진행이 됐고 숨고 피어나면서 좀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 각 정상들이 자신들의 발언들을 가지고 있는 기회 안에서 각 나라마다의 갖고 있는 그 실제적인 그 느낌까지도 우리가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나토 사무총장인 리터 사무총장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보장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것 자체가 큰 진전이고 이것이 진정한 돌파구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리더십을 지켜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도 자리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이탈리아 총리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멜로니 총리인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나토 5조 그리고 유사한 강력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안보의 잠금쇠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게 됐던 게 이탈리아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인 스타머 총리의 경우는 미국이 영국과 유럽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도해 오고 있었던 의지의 연합에 동참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진전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을 드러낸 영국 쪽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는 3자 회담에 이어서 유럽이 참여하게 되는 4자 회담도 필요하다라며 유럽의 역할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럽 전체의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마주하고 있었던 자리였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좀 핀란드 대통령이 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시선이 모아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는 You are the young man 하면서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한마디 하고 싶다면 하면서 그 발언의 권을 넘겨줬을 때 핀란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핀란드의 지금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핀란드는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쪽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종전이 아닌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게 핀란드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츠 독일 총리의 경우는 다음 단계의 협상은
휴전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휴전 없는 협상은 의미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시즈 파이어에 대한 것을 강조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그 다자 회담에서의 각각의 나라마다의 그 특성에 맞춰서 이야기했던 그 발언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의 경우도 수천 명의 납치된 아이들이 반드시 가족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인도적인 차원, 그리고 유럽 연합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입장 안에서의 그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게 EU 집행위원장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아주 미묘한 입장차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영프 이탈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해왔었던 나라들이었고, 특히 의지의 연합을 통해서 유럽 주도의 안보부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온 나라들이었고,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의 안보보장의 약속이 이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좀 모습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였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은 한 발 뛰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평화협정이라는 것보다는 휴전으로서 시즈파이어, 당장 지금 모든 전쟁의 모습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관계, 여기에서 특히나 에너지 소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가지고 오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자국 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군사적인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좀 보여오면서 유럽과 같이 동참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메르츠 총리가 휴전 우선론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핀란드의 언론 그 발언은 또 실존적인 위협에 대한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랑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곧 핀란드의 안보와도 직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핀란드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단순한 종전 합의가 아닌 러시아가 추가 침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체제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좀 발언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서 회담에 임하게 됐다라는 각 나라별의 우리 입장을 우리가 좀 다시금 한번 조명하고 해보게 됐고요. 특히나 또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참석 같은 경우에도 두 기관도 그 각 나라의 정상들은 아니지만 기관의 속해 있으면서 유럽의 안보의 핵심 축인 나토와 EU, 이번 회담에서 유럽의 단일한 입장을 대변을 하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약화가 될 수 있었던 대서양의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EU 같은 경우가 이번에 평화나 안보 보장의 방안을 논의하고, 또 미국이 철강 관세나 무역 문제로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무역 협정 등의 경제 현안도 함께 다루기를 원했던 EU. 온 김에 그 관세 이번 얼마 전에 협정은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진행할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도 함께 가지고 오게 됐던 EU의 입장.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무용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나토의 무용론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미국이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에 계속해서 공헌하기 위해 설득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번 정상 참석에 같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부장 참여 의지가 아주 큰 진전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나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어제의 이런 그 다자 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런 것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니고 사실 러시아도 봤겠죠. 러시아가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어제의 만남을 예의주시를 했고, 이후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회담 직후에 성명을 하나 냅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서방 병력 배치, 그러니까 나토 병력 배치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
그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서의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언급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을 도발적이고 약탈적인 열망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 지원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러시아의 반응을 좀 다시금 살펴볼게. 전쟁을 시작한 쪽은 러시아였고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어제의 그 회담 이후에 그 심경이 몹시 불편했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표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됐던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의미는 외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국제관계에서도 아주 위협적이고 엄중한 경고를 담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그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 가운데 통제 불능의 사태로의 확전을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발언이 서방의 군사 개입이 현재의 그런 국지적인 분쟁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러시아 쪽에서의 분명한 최후 통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얘기가 외무부 대변인의 말로써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면 푸틴의 입장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푸틴 대통령이나 크렘린궁에서의 공식 발표와 형식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처럼 중앙 집권화된 국가 안에서 외무부 대변인이 다자 회담이 끝난 입장 안에서의 그것을 대변인이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외무부 차원에서의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변인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수록 발언의 내용이 최고위층의 승인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의 최종적인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푸틴의 정책 기조나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푸틴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어제의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새로운 장을 열기에 된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의 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푸틴과 전화통화하고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서 마크론 대통령은 유럽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필요성도 언급한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전망을 봤을 때 모든 것의 열쇠는 결국은 영토 문제가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증의 점령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데 동의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안보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젤렌스키가 영토 양보를 거부를 한다면 모든 협상이나 트럼프의 중재 노력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그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대로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그리고 전쟁이 계속된다면 기존의 제재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라는 게 협상 성공 시에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재 해제라는 것은 그 협상의 아주 중요한 당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 만남, 지난 2월의 외교 참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평화와 영토 교환이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유럽 정상들의 정의로운 평화와 확실한 안보 보장이라는 이상적인 접근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백악관에서 펼쳐진 외교전은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을 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적인 유연성, 그리고 유럽 정상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러시아가 자초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그리고 책임 있는 노력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두 정상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목소리이기도 했다라는 점, 따라서 평화의 공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그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러시아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연대 속에서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우리는 앞으로도 냉철한 눈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외교적인 가능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결국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